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1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아니죠?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아니죠?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이 필요하다. 조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3.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아니고요.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든 반면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공적 노인 부양이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아니죠? 자존감이 낮아진다. 낮아진다. 빈둥지 증후군이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 부부는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을 갖게 되며 말년에는 자녀가 자신이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러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외향성 아니고요. 노인은 내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능동성 아니죠? 노인은 조심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심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맞습니다. 경직성 증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두 번째,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지문에 나와 있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세 번째,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역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정답은 3번이지요.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중추신경 조직이 퇴화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노인이 심리적 특성입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 우울증 경향 증가란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이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노인이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경직성 증가.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65세 이상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야지요. 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하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성 치매.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세 번째, 뇌내출혈. 네 번째, 뇌경색증. 다섯 번째, 뇌졸중. 마지막 6번째, 파킨슨병. 6가지 노인성 질병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합니다.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5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맞고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6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맞고요.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입니까?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병 맞습니다. 둘 다 맞기 때문에 정답 3번.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65세 여성은 65세 이상이지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70세 남성은 65세 이상이지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되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번 아니고요. 3번의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 재가급여. 맞습니다. 기타 재가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이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 용구를 제공하고 있죠. 용구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기타 재가급여이고요. 2번 주간 보호급여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가정이 아닙니다. 장기 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방문 요양급여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어디를?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방문 목욕급여란 역시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어디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욕 제공. 5. 단기 보호급여란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가정이 아니죠.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 5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이죠. 노인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수급자는 대상자지요. 대상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장기요양 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것을 제공한 경우 어디에?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1번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2. 지방자치단체 아니죠. 3. 근로복지공단 아니고요. 4.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습니다.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아니죠? 5번의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욕창 관리는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경고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안 되죠?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안 되죠?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하면 안 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6번의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7번. 다음이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재가급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6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시설급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2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마지막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간병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문 보시면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묻고 있습니다. 1. 시설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지요.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재가급여에는 방문간호 있습니까? 재가급여에는 방문간호 있죠? 단기보호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있지요? 재가급여에 들어가지 않은 거 써볼까요? 방문요양 있고요. 방문목욕도 있죠? 방문목욕. 마지막 한 가지 더,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자, 재가급여지요. 2번 정답 재가급여. 3. 간병급여 아니고요. 4. 실업급여 아닙니다. 5. 특례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죠. 따라서 아니고요. 7번의 정답은 2번 재가급여. (8번) 다음이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대상자는 자신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관련된 문제지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 관련 없고요.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소유물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아니죠.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침해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맞습니다.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지문에서 보호자는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죠? 간병을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방임.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3.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4.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9번의 정답은 1번 방임.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단호하게 거부한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아니죠?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0번의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1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죠.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다.
1. 자발적인 퇴사 아니죠? 2. 출산으로 인한 휴직 아닙니다. 3.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아니고요. 4. 가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아니죠? 5.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맞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지요.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이 선호를 인정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이 선호를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수직적인 관계 아니죠?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아니죠?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12번의 정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13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나는 70평생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요양보호사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지문에서 대상자는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2.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적절하지 않죠? 3.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드릴게요. 식사를 덜 하게 되겠죠? 5. 힘드시겠지만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 힘드시겠지만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14번)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복지용구를 대여해 준다. 아니죠? 복지용구를 대여해 주면 안 된다. 2.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안 됩니다. 3. 대신 구입해 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아니죠? 1, 2, 3번처럼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4.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안됩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5번.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아니죠? 거부해야 합니다. 2.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맞습니다.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안됩니다. 불법 행위를 소개하면 안되겠죠. 4.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아니죠?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아니죠? 편법으로 운영하면 안된다. 15번의 정답은 2번.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아닙니다. 손목을 고정시킨다. 고정시킨다.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된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아닙니다.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높게 올린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준다. 부종이 줄어들면 조직이 손상이 감소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압박은 압박 붕대를 이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온찜질 아니지요?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아니죠?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한다. 16번의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17번.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아닙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아니죠.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예방적 항생제 아니고요. 결핵이라면 처방된 항결핵제를 처방된 기간에 충실히 복용해야 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손으로 아니죠?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맞습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번의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짧다 아니죠? 경과가 길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2. 원인이 명확하다. 명확하다 아니죠? 원인이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아닙니다.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이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맞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닙니다. 구분하기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18번의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19번.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폐순환량이 감소한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2.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고요. 섬모 운동이 저하된다.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3.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4.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체내 산소량이 감소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19번의 정답은 3번.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주 동안 아니죠?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이고 약이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길다. 항결핵제는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복용해야 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아닙니다.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해야 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는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이고 약이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비교적 길다. 20번의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21번.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상포진이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주로 발생하며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1. 비만 아니죠? 2. 피부 건조 아닙니다. 3. 면역력 저하 맞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걸릴 위험이 높죠? 정답은 3번. 4. 혈액순환 장애 아니고요. 5. 신장기능 저하 아닙니다. 21번의 정답은 3번. 면역력 저하. 22번.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 기흉. 기흉이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 내에 여러 원인으로 인해 공기가 차게 되어 호흡곤란이나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죠? 2. 빈혈. 빈혈이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답 2번 맞죠? 빈혈. 3. 심부전이란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4. 고혈압이란 성인이 최고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5. 동맥경화증이란 동맥혈관이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22번의 정답은 2번 빈혈. 23번.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게 되는 언어장애가 나타나거나 언어장애, 남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나타난다. 1번 전신마비 아닙니다. 2. 언어장애, 언어장애 맞지요? 정답은 2번이고요. 3. 좌측 편마비, 좌측이 아니고 우측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4. 양측 안구 통증 아니죠?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좌측 아니고요. 우측이지요. 23번의 정답은 2번 언어장애. 24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골다공증이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저체중을 유지한다. 저체중을 유지하면 안 되겠죠?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은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맞습니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겠죠? 권장한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4. 침상 안정시간을 늘린다. 아닙니다. 침상 안정시간을 줄인다. 운동 부족은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다. 따라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안 됩니다. 금주한다.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한다. 24번의 정답은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25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아니죠? 급성질환이다. 급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아닙니다. 의식 수준이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맞습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아니죠?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진압력 장애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한다. 25번의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26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아니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4. 폐 조직이 탄력성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폐 조직이 탄력성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폐 조직이 탄력성 감소, 흉곽이 경직으로 폐 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5. 심장 근육이 수축력이 강해진다. 아니죠? 심장 근육이 수축력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26번의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번.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2.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아니죠? 낮잠을 자지 않는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3.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함께 한다. 아닙니다.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금주한다. 금주, 금연을 한다. 5.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아닙니다.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든다. 27번의 정답은 1번.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8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이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이 두께 감소. 감소 아니죠? 심근이 두께 증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맞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3. 흉곽 탄력성 증가. 증가 아니죠? 흉곽 탄력성 감소. 폐 조직이 탄력성 감소, 흉곽이 경직으로 폐 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증가 아닙니다. 관절 운동 범위 감소.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증가 아니죠?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28번의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29번.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2. 관절염은 오르가슴을 지연시킨다. 관절염 아닙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오르가슴을 지연시킨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나타난다. 3.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아니죠? 뇌졸중 노인도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뇌졸중 노인이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4.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아닙니다. 지연시킨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나타난다. 5. 질 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아니죠? 질 분비물 감소로 성교시 통증이 증가한다. 여성 노인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어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한다. 이런 변화로 성교시의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한다. 29번의 정답은 1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열 진통제, 두 번째, 감기약, 세 번째, 소화제, 네 번째, 파스. 4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1. 혈압약 아니죠? 2. 항생제 아닙니다. 3. 해열진통제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 신경안정제 아니고요. 5. 기관지 확장제 아닙니다. 30번의 정답은 3번. 해열진통제. (31번)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맞습니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아니죠?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3.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실외 아니죠?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4.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좁으면 안 되겠죠?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5.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뜨거운 차 아니고요.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31번의 정답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많이. 애매한 표현이지요. 오전에 물을 몇 잔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여러 사람. 애매한 표현이지요. 몇 명이 방문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한참 만에도 애매한 표현이지요. 몇 시간 만에 오셨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올바른 표현이죠.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애매한 표현입니다. 며칠 만에 방문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32번의 정답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33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 교환,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며 목표 공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서비스 질을 높인다. 세 번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타당성 검토,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마지막 4번째,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1. 기관이 신규 사업 홍보 아닙니다. 2.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아니죠? 3. 서비스 질이 지속적인 관리 맞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3번. 4.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아니죠?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아닙니다. 33번의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이 지속적인 관리.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아니죠? 호흡이 불규칙적이다.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심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므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아니죠? 사지가 싸늘해진다.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근긴장도가 감소한다.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아니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대상자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34번의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35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1.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아닙니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2.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아니죠?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한다. 3.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안됩니다.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4.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아니죠?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준다. 대상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준다. 5.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맞습니다.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35번의 정답은 5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22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